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.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바다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1월 마지막 날 발생한 여수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를 시작으로 또 지난달 15일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해 또다시 기름이 유출됐는데요. 이런 기름 유출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. 시프리스호 사건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가 우리 바다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이렇게 끊이질 않는 기름 유출 사고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. 처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최근에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여수와 부산에서 연이어서 발생을 했는데요. 분명한 인재라고도 보여지는데 먼저 사고 경위부터 좀 알려주시죠.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수 앞바다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는 이제 대형 유조선이 이제 그 여수에는 이제 여천 석유화학공단이 있고 네. 또 GS 칼텍스는 또 정유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수시로 그 원유를 그 공급하고 또 공급받고 하는 이런 원유 부두가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노출된 그 송유관 형태가 있는데 네. 이걸 유조선이 들이박은 거죠. 들이박으면서 송유관 내에 있던 기름이 애초에는 GS 칼텍스 측에서 800리터 정도, 그러니까는 한 4드럼 정도 분량이라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의 900배 이상인 65만에서 한 75만 네. 리터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앞바다에서의 사고는 그 해상에서의 급유, 그러니까는 그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 그 정박해 있는 그 화물선에 그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던 도중에 너울 파도라고 하는 네. 이런 파도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면서 그 유류 탱크를 구멍을 냈죠.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급유가 돼 있던 그 벙커 CU가 그 흘러서 그것도 한 65만 톤 정도, 65만 리터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다행히 뭐 부산 앞바다의 그 유출 사고로 인해서 연안 해안 쪽에 피해는 없었습니다. 오히려 해류를 타고 더 남태평양 쪽으로 그 흘러 나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실은 이제 큰 그 뭐 대형 사고로 그 기억을 하고 있죠. 네. 그런데 이 해양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어떤 사고보다도 피해 복구와 또 복원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.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. 이번엔 어떻습니까? 예, 피해 복구 특히 이제 방제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해상 방제와 해안 방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. 특히 여수 앞바다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여수 연안 쪽의 피해, 어장, 양식장 뭐 해안의 피해도 있었지만 이것이 남해까지 그 경남 남해 지역, 네. 광양 이런 지역까지 흘러가면서 그 피해 연안 지역 피해를 좀 키웠는데요. 그 사실 이제 해상 방제는 그 조치는 또 해양경찰청이 하도록 돼 있고 이 연안 육지에 붙어 있는 쪽은 또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해상 방제 종료를 이제 해경이 일찌감치 했죠. 근데 이것이 전체 해안의 방제 종료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그 인식을 하게 혼란을 빚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런 방제 종료 선언도 그 지역 어민들이라든지 주민 또 민관 합동으로 이해 당사자 간이 공동으로 방제 종료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서 네. 앞으로 방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계속 해안 방제는 연안 방제는 계속 이루어졌고요. 네. 그 지금은 이제 여수 앞바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. 해상이나 해안이나 부산 앞바다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바다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연안 피해는 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네. 해결이 됐다고는 좀 보여지는데 해양 생태계 오염이나 피해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주민 보상 문제도 사실은 이제 선보상을 그 지방 정부라든지 뭐 그 사고를 일으키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먼저 하고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그곳에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뭐 그 먼저 선보상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충분치 않다는 이유는 네.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
예를 들면 뭐 주민들에게 특히 맨손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선주들 같은 경우도 그 어느 정도 피해인지 증빙을 제대로 못 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 주민들에게만 왜 증빙을 제대로 못 해오냐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실태여서 네. 사실은 제대로 그러니까 충분히라고 하는 것에 나름 어폐는 있지만 제대로 적정하게 보상을 먼저 해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생업이나 생존에 있어서 또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선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아쉽습니다. 네. 사실 뭐 이런 기름 추출 사고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일본 방사능 오염수뿐만 아니라 적조, 해양 쓰레기 투기 등등 정말 많은데요. 이렇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예, 그렇죠. 이게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사전 예방 원칙에 의해서 사후 복구에 여태까지는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었다면 사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생태 복원이나 이제 복구 방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사고 대응이죠. 그 방제와 대응을 제대로 이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엑슨 발데즈호 89년도에 일어난 알래스카에서의 그 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의 경험에 의하면 이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근 지역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 시민 감시 체제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그 여러 기술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그 이런 예상 가능한 그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미리 갖춰놓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네. 여기에 이제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기구들의 시민 감시 기구나 뭐 그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구들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도 하고 하는 지원이 오히려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네.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.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외양간도 제대로 좀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좀 피해를 덜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훈련과 또 제도적인 차원이 좀 잘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합니다. 생명의 보고인 바다가 한순간에 검게 변하며 죽음의 상징이 돼버리는데요.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어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? 아무리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삶의 터전을 잃은 그 마음을 완전하게 위로할 수는 없을 겁니다. 기름 유출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사고 후 처리보다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